이사장님, 내 딸 뒤에서 흔들면 저 끝까지 갑니다. 정순이가 선을 긋는 순간 고성이가 미소로 받아쳐요. 평생 네 딸 해. 난 간만 받으면 땡이야. 두 엄마의 신경전도 모른 채 지은호는 흔들립니다. 오빠 살리려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역은 타이밍을 묶어보죠. 이 정도 우연이면 누가 짠판이지. 박성재도 경고합니다. 선을 넘으면 말로 안 끝나요. 그리고 병원 시스템에 공여자 후보 추가 1인이 떴고 새로운 공여자 후보 이름을 본 고성이는 자리에서 미세하게 굳는데 과연 고성이의 악랄한 계략에서 지은호를 구해낼 수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바로 이어가 보시죠. 내 딸 마음 건드리면 나 끝까지 갑니다. 이사장님 알아두세요. 말을 던진 건 정순이었고 첫 마디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정순이는 전날 밤 지은호의 휴대폰에 뜬 문자를 보고 잠이 오지 않았는데요. 결국 혼자 번호를 찾아 고성이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정순이는 저고리처럼 고쳐 입은 블라우스를 다독이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뒤늦게 도착한 고성이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잘 지내셨죠?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그래도 은호만은 제가 지켜왔습니다. 친어머니 찾은 건 축복이라고 믿어요. 다만 흔들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 겁 많고 마음 여린 거 아시잖아요. 고성이는 눈웃음을 얹어 부드럽게 받아줬습니다. 어머니 마음 알아요. 저도 엄마니까요. 조심할게요. 천천히 갈게요. 말은 다정했는데요. 고개 떨구는 속도가 냉정했습니다. 자리를 털고 복도 끝에 서자 고성이는 표정을 지우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스케줄 조정해. 검사 창구 이번 주 마감 전에. 그리고 혼잣말처럼 단칼을 내렸습니다. 평생 네 딸 해난 값만 받으면 땡이야. 그 시각 지은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간 적합성 검사를 혼자 예약했는데요. 접수 창구에 서서 사인하는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오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문장이 가슴을 찢고 지나갔고 지은호는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오빠 살릴 수 있으면 지금은 내가 움직여야 돼. 결과는 경계 수치라 재검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은호는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고 그냥 다음 날짜를 잡았는데요. 그 침묵이 마음의 벽이 되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AP 인수공지가 돌았고 박성재는 회의 문서 흐름이 이상하다는 걸 눈으로 잡았습니다. 외부 자문 라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근거부터 올립시다. 그는 차분하게 원칙을 깔았는데요. 동시에 메모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병원 로비 생체윤리 안내. 우연히 본 표지가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스스로 선을 그었고 사생활 선 넘지 말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메모는 지웠다가 다시 적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 이지혁은 보고서를 받으러 지은호를 찾아왔습니다. 문장들이 평소보다 더 단정했고 여백이 많았는데요. 이지혁은 묻지 않고 말만 얹었습니다. 지은호, 밥은 챙겨 먹어. 먹었어요. 어제는? 어제도. 짧은 문장들이 탁탁 닫히자 이지혁은 창틀에 손을 걸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친어머니 얘기 나중에 내가 말해주고 싶을 때 그땐 내가 듣는다. 그 말에 지은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고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네, 지혁 선배. 다음 날 오전 재검을 앞두고 정순이에게 우편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발신인은 병원이었습니다. 간 공여자 안내라는 활자가 정면으로 박혔고 동봉된 브로슈어에는 절차와 위험 회복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바로 다음 순간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가 대신 아플 일은 내가 먼저 막아야죠. 정순이는 혼자 병원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고 나이 많아도 가능하냐는 질문부터 꺼냈습니다. 담당자는 어렵지만 불가능만은 아니라고 설명했고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 다 따를게요. 제가 먼저 검사해 주세요. 그렇게 올라간 추가 1인이 바로 정순이었습니다.
재검 당일 지은호는 대기표를 쥐고 있었는데요. 복도 모서리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은호 후배.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놀랐다는 기색을 숨기며 낮게 말했는데요. 톤은 정확했습니다. 현장 들렀다가 우연히 스쳤어요. 나는 못 본 걸로 할게요. 네, 본부장님. 그 짧은 대화 뒤 박성재는 프런트 브로슈어를 하나 집어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지엔 여전히 생체윤리라는 단어가 서 있었고 그는 자신의 가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바깥에서 지켜보던 이지혁은 멀리서 간담채과 표지를 읽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지혁은 곧장 다그치지 않았고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혹시 혼자면 끝나고 나와. 난 밖에 있을게. 지은호는 답장을 쓰다 멈췄고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혼자 결정했으니 혼자 확인하자. 그 고집이 끝까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희는 신 팀장에게 양평 동선을 다시 지시했습니다. 내일 일정 덮어. 연수 얘기는 일단 묻어두고 병원은 비서실로만 연결. 병원장에게는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수치는 손대지 말고 표기는 재검 권유로. 잡음 없이. 통화를 끊고 나서야 본색이 미세하게 올라왔고 낮게 독백을 찍었습니다. 계획은 흐트러지는 척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야. 정오 무렵 병원 시스템에 공여자 후보 추가 1인이 떴고 새로운 공여자 후보 이름을 본 고성희는 자리에서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정순이. 예상 밖에서 걸어 들어온 이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분 일정, 내가 직접 잡을게. 그리고 별도 공간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길 오세요? 표면은 예의였고 문장은 고요했습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손을 포개며 말했는데요. 톤은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플 바엔 제가 먼저 아프겠습니다. 절차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할 겁니다. 고성희는 잠깐 웃었습니다. 어머니, 큰일을 쉽게 보시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평생 당신 딸 해. 난 간만 받으면 땡이야.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그 대사에 공기가 확 꺼졌습니다. 정순이는 의자를 밀며 일어섰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나 가진 거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선은 있어요. 은호 건드리면 난 절대 안 참아요. 말끝이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AP 인수 관련 비공개 질의가 열렸고 외부 자문 라인에 재단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지혁은 문서를 넘기며 연결되는 선들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맞물리는 톱니가 너무 정교했습니다. 저녁 지은호를 불러 세우지 않고 이지혁은 선언처럼 마음속 문장을 고정했습니다. 이 정도 우연이면 무조건 누가 짠판이지. 내가 정하면 그 다음은 내가 버틴다. 그 말은 아직 소리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미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협력병원 계약서 결제선, 재단 기부금 흐름, 일정 문서 타임스탬프. 이지혁은 사람 대신 시간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거짓말을 덜하기 때문입니다. 밤 지은호는 서랍에 넣어둔 메모를 펼쳐봤습니다. 밤에 라면 말고 이거부터. 종이의 힘이 작게 전해졌고 지은호는 처음으로 긴 문장을 꺼냈습니다. 지혁 선배, 내일 끝나고 얼굴 보여도 돼요?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응. 내가 정하면 난 기다릴게. 닫힌 문장이 오히려 숨을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결과 알림이 동시에 세 사람에게 도착했는데요. 각자의 화면에 서로 다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에겐 추가 검토 필요, 최종 적합성 재판정 안내, 고성희에겐 후보 2인, 윤리심의 일정 통보, 정순이에겐 상세 상담 요청. 새 알림이 한 화면에서 부딪히는 순간 또 하나의 알림이 겹쳤습니다. 박성재에게 도착한 내부 감사 착수 문서였습니다. 협력의료재단 계약, 일정 결제 일치율 과다. 박성재는 문서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할 땐 근거부터. 그리고 아주 조용히 추가 메일을 만들었습니다.
수신이는 이 지역 참조는 없음. 내용은 단 4줄이었습니다. 문서 흐름이 겹칩니다. 수치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회의 끝나면 이야기합시다. 본부장실에서. 그 시간 고성이는 정순이에게 최후의 압박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윤리심의는 까다로워요. 괜히 상처만 커져요. 물러나세요. 평생 네 딸 하라니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문턱을 넘어선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손에 상담 안내문을 쥔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사장님, 엄마한테 무슨 말씀드린 거예요? 정순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고성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은호야, 오해하지 마. 어머니가 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지은호는 종이를 펼쳐 보이며 직선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이름이랑 엄마 이름이랑 같은 칸에 있어요? 침묵이 길어지자 지은호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나 재검 받아요. 오빠 살릴 수 있으면 내가 할게요. 대신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요. 정적이 무겁게 깔렸고 그 정적을 깨는 소리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진동이었는데요. 발신자는 병원 윤리위였습니다. 추가 의견서 제출자 박성재. 모두의 눈길이 흔들렸고 문장이 따라붙었습니다. 기부계약 수술 일정, 동일 라인 결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움. 고성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계획이라는 단어에 금이 갔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지은호는 나는 오빠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검사 받았어요. 지역 선배의 결과 나오면 그때 얘기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때까지는 내가 의심만 할게. 그리고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증거는 내가 찾는다. 고성이는 마지막 카드 하나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익명 공여자 제안서였습니다. 숫자와 일정, 서명만 맞춰 넣으면 굴러가는 종이였는데요. 모서리에서 멈췄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정순이. 예상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저 여자를 먼저 치워야 조용해져. 혼잣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윤리심의실 앞에 네 사람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지은호, 정순이, 고성애, 그리고 조용히 문서를 들고 선 이지혁.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서 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각자 손에 다른 종이를 쥐고 있었고 서로의 시선이 문서 위를 스쳤습니다. 누가 먼저 문장을 읽느냐, 누가 먼저 말문을 여느냐에 따라 사랑과 의심, 엄마와 딸, 그리고 설계의 진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네 딸 해난 값만 받으면 땡이야. 나 가진 거 없어도 은호 건드리면 끝까지 갑니다. 이 정도 우연? 판을 짠 놈이 있어. 수치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게 증거죠. 오빠 살리려면 거짓말부터 멈춰요. 지금. 이제 심의실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건 누가 누구를 살리려 했는지만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이용하려 했는지까지 날짜와 서명, 그리고 단 한 번의 통화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마지막 칸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조용히 찍혀 있습니다. 정순이 추가 후보일. 이 이름이 움직일 때 사랑은 새 경계를 만들고 설계는 제발로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문장부터 거짓말은 더 비싸집니다.